여러분들 함수를 선언하실 때 함수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함수 이름 만드실 때, 가능하시면 소문자로만 만들어 주세요. 물론 대문자를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소문자로만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다. 함수 이름을 만드는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함수 이름은 알파벳하고요. 알파벳하고 특수 문자로는 언더스코어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요. 변수 이름을 만들 때도 가능하면 알파벳은 소문자만, 대문자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소문자만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도 두 단어 이상을 사용을 해서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에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름이나 변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포함하는 이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뭐 꼭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름을 만들다 보면 코드 편집기에서 그런 이름 사용할 수 없어요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 하면,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만들게요. 코드셀을 만드시고, 어,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아기먼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은 정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열 한 개와 정수 한 개를 전달을 받으면 그 전달받은 문자열을 정수만큼, 그러니까 0 또는 양의 정수겠죠. 정수 개수만큼 반복해서 그 여러 줄에다가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을 리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린 거를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일단 함수를 만드실 때는 뭘로 시작한다? def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을 만들어 준다 라고 했죠. repeat, repeat. repeat는 반복하다라는 뜻이고 메시지는 뭐 우리말로도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을 거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문자열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정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쓰지는 않아요. 타입을 쓰지는 않고. 대신에 문서를 만드시면 돼요. 문서를. 자,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돼요. 이런 여러 줄 주석은요, 샵은 인라인 주석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만 주석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블럭 주석이에요, 블럭 주석. 그래서 여기가 그 문서를 시작하는 부분, 주석을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주석을 끝내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 줄바꿈 하시면서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부 다 주석입니다. 여기에요. 메시지를 n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출력한다. 뭐 이렇게만 쓸까요?
대략 어떤 일을, 요 한 줄로도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더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파랑,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메시지, 메시지. 여기, 이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MSG. 파라미터 MSG는 뭐 이런 의미죠. 이거는, 어, 출력할 문자열. 뭐, 그러면 문서에서, 문서를 딱 보면, MSG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문자열을 줘야 되는 거구나. 뭐, 요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될 거고, 또 N, 파라미터 N. 그러면 이거는 반복할, 반복할 횟수. 그래서 여기서는 0 또는, 또는 양의 정수. 반복해야 되는데 한 번 반복하겠다, 두 번 반복하겠다, 세 번 반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와도 안 되겠다. 1.1번 반복하겠다, 뭐 1.5번 반복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0 또는 양의 정수를 주세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리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쓰셔도 돼요. 요 정도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함수 파라미터에는 어떤 타입의 값들을 넘겨야 되는 건지, 이런 설명들이 됐겠죠. 그죠? 이제 밑에서 이 함수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프린트를 n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in, range, n, 프린트, 메시지. 이렇게 하면 끝 아닐까요? 제가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숫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함수를 만드시면 된다 그랬죠. 뭐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range 뭐가 되는 거예요? range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range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고 프린트 한다. 쭉. 프린트 할 때 레인지 안에 있는 거를 프린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문자열이 있을 거예요. 문자열이 있을 거고, 이런, 뭐, 예를 들면 A, B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 자리에 A, B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죠. 출력이 끝났으면 올라가서, 그 다음 반복할 때 또 똑같은 거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거 출력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해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코드셀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repeat messag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repeat message 하고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서가 이렇게 나오죠. 메시지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MSG는 출력할 문자열이고 파라미터 N은 반복할 횟수인데 0 또는 양의 정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문서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죠? 이 문서를 보면서 어, 여기에는 문자열, 여기에는 숫자, 정수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열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5번 반복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어, 이런 부분,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repeat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다.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과 오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정수 얘네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라고 부르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코드가 이동을 한다.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코드가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MSG라고 하는 변수는 뭐가 된 거예요? MSG라고 하는 변수는 안녕하세요인 거고요. N이라고 하는 변수는 뭘 저장하고 있어요? 5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뭐가 돼요? 여기는 숫자 5고 여기는 문자열 안녕하세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출력하는 겁니까? 5번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만약에 이제 똑같은 함수를 repeat, 메시지 이렇게 하고 뭐 hello 이렇게 쓰고 세 번만 반복할게 이렇게 쓰면 hello 세 번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규먼트가 달라지면 함수가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어,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메시지는 hello가 되는 거고 숫자 n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포문이 range 3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hello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hello를 세 번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함수인 거예요. 이런 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인 경우에는요, 리턴 문장 없이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 안에 있는 블록 안에 있는, 함수 블록 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끝나면, 그러면 함수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함수를 종료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return none이라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얘 실행하고, 얘 다시 실행했죠. 여기 다시 실행하고, 밑에 있는 셀 다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고, 바뀌는 거 없어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return none이라고 하는 문장은 사실은 굳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return none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위쪽에서 제가 이런 거 했었죠.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return 문장 자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return none이라고 하는 문장을 쓰시면 된다. 그게 이거예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네, 되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음, 파이썬만 갖는 그런 독특한 특징인데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서브 목차로 이렇게 만들었죠. 보통 반환값이다 그러면 값이 하나인 걸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파이썬은 독특하게 리턴 다음에 값을 두 개 이상을 쓸 수도 있어요. 어,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숫자 두 개를 전달받아가지고요. 덧셈하고 뺄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만들어 볼게요. 음. 그래서 함수 이름을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숫자 두 개의 덧셈과 숫자 두 개의 뺄셈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x 더하기 y와
그리고 x 빼기 y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덧셈도 해야 되고 뺄셈도 해야 되니까 덧셈과 뺄셈이 모두 가능한 거는 문자에 되면 안 되겠죠. 숫자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줄 거예요. 파라미터는 파랑 x는 하고서 설명을 줄 거예요. 숫자 타입이다. 인트 또는 플롯이다. 사실 파이썬에는 복소수라고 하는 숫자 타입도 있어요. 복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뭐 우리가 복소수를 다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수냐 실수냐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 y 이것도 숫자 타입이다. 숫자 타입이다. 이 숫자 타입은 int이거나 또는 플롯이다. 자, 여기서는 리턴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턴 값에 대한 설명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리턴 값에 대한 설명 써주실 때 이런 식으로. 리턴은 x 더하기 y와 x 빼기 y를 리턴한다. 뭐, 설명이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대략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x도 숫자고 y도 숫자인데 리턴하는 거는 x 더하기 y랑 x 빼기 y를 리턴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문장 하나면 끝나요.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리턴 문장에다가 어, 리턴 밸류 1번, 리턴 밸류 2번 더 있으면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선언하고요. 어, 리턴해야 될 값들을 뭘로 구분해서 쉼표로만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하기랑 빼기만 리턴하면 되니까 첫 번째 값은 더하기, 쉼표, 두 번째 값은 빼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겠다. 이렇게 만듭니다. 얘는 문서 주석이 아니에요. 그냥 인라인 주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할 때 보여주는 부분은 여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방금 만든 플러스 n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걸 리턴한다. 파라미터 x는 숫자다. y도 숫자다. 리턴은 이렇게 리턴할 거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문서에 맞춰서 숫자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1하고 2를 넘길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게 값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그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몇 개 선언하면 될까요? 리턴해주는 게 두 개니까 우리가 변수 몇 개에 저장해야 될까요? 두 개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볼까요? A가 얼마인지, 그죠? 그 다음에 B는 얼마인지. A는 얼마일까요? 리턴하는 값들의 순서가 더하기를 먼저 리턴해 주니까 1 더하기 2니까 A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Y가 두 번째로 리턴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네, 실행해 보시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리턴 값이 두 개인 걸 알기 때문에 변수도 두 개를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 4 이렇게 해볼까요? 3 더하기 4면 7이고 3 빼기 4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런 거죠.
가능할까요? 얘는 분명히 두 개를 리턴한다고 했는데, 두 개를 리턴한다고 했는데, 변수는 하나이면 출력해보면 되겠죠. result. 에러가 안 나네요. 그죠? 에러가 안 나죠. 자,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result의 타입은 무슨 타입일 것 같으세요? 튜플이라고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괄호가 있죠. 어떤 값이 있죠. 쉼표로 구분됐죠. 어떤 값이 있죠. 괄호 닫았죠. 이거 뭐예요? 튜플. 튜플이에요. 만약에 대괄호였었고 어떤 값이 있고 두 번째 값이 있고 대괄호가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까요? 얘는 리스트. 이해되시죠? 음?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튜플인지 리스트인지 딕셔너리인지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출력만 보고서. 실제로 얘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튜플이라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어,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타입, 리저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라고 나와요? 튜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리턴 값들을 리턴 값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튜플을 저장한다예요. 어, 값을 여러 개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면서 죄송합니다. 변수를 한 개만 선언하면,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한 개만 선언하면, 이 변수는 어떻게 저장이 된다? 튜플이 저장이 된다. 리절트는 리턴 값들을, 리턴 값들을 저장하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 여러분들 이런 코드 기억나세요? A, B는 1, 마이너스 1. 이거 뭐라고 불렀죠? 분해,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저장해주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저장해주고 이거를 디컴포지션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괄호가 없다 뿐이지 무엇을 리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튜플을 리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을 리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를 두 개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는 디컴포지션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디컴포지션을 모르셔도 값을 두 개를 리턴하니까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에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에다 저장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튜플 아니면 리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키 밸류도 아니잖아요. 키 밸류도 아니고 그냥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튜플 아니면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게 되면 값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턴 값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해봤어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리턴 값 하나, 이런 거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파라미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리턴하지 않는 함수, 이런 거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는 리턴을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습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함수를 만드시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우선 함수 이름은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함수 이름은 make list라고 만들어 주세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 스타트부터 스타트부터 end 사이 범위에 스타트는 포함이란 뜻이겠죠? 스타트보다 크거나 같은, 그 다음에 end보다는 작은 범위에 정수, 난수, n개를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 자, 이런 기능을 만들려면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세 개 있어야 돼요. 그죠? 스타트 있어야 되죠? end 있어야 되죠? n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타트는 스타트는 정수여야 되고 정수여야 되고요. end도 정수여야 되겠죠? n은 n 개니까 몇 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0 또는 양의 정수여야 되겠죠. 리턴은 뭘 하시면 돼요? 리턴은 리스트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 숫자들을,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코드를 만드셨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함수를 호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출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함수를 만드시는 게, 그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신 분들은 함수를 작성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연습을 많이 하면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함수를 만드실 때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함수를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뭐 아니면 100까지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는 0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들, 뭐 예를 들면 99, 51, 뭐 42, 뭐 0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어,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걸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함수 안에서는 얘네들이 숫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파라미터인 거예요. 파라미터.
근데 그 파라미터에 이런 식으로 시작과, 그 다음에 엔드가, 그 다음에 개수, 이런 숫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체 10개가 숫자가 들어가면 된다. 이런 리스트를 리턴하면 된다. 근데 숫자들은 난수로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요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임포트 문장만 먼저 따로 랜덤이라고 하는 요것만 따로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def 하시고 함수를 만드시는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임포트 문장은 함수 안에 넣지 마세요. 임포트 문장은 따로 하시면 돼요.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고민 조금 더 해보세요.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make list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파라미터가 start라고 하는 파라미터, end라고 하는 파라미터,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기능은 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쓸까요? 네. 어, 스타트와 엔드 범위 사이에 정수난수 연결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리턴한다. 뭐, 요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파라미터는 하나씩 써주면 파라미터 스타트는 정수난수의 시작 범위, 예, 난수 시작 범위 뭐 이런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냥 타입을 여기서 그냥 int 타입이다 이렇게 그냥 써버릴게요. 뭐 그 다음에 end는 int 타입인데 난수 종료 범위 그 다음에 n n은 아,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게 좋은데 네. 컬러를 쓰든 대시를 쓰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파라미터 n은 우리가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 개수, 아이템 개수, 아이템 개수. 아이템의 개수가 되려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 또는 양의 정수로 돌아. 그러면 리턴해 줄 거다. 리턴해 줄 건데 무엇을 리턴해 줄 거냐면 어,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냥 리스트라고 난수들의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난수들의 리스트.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코드를 만들어 보면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이라는 의미로 쓸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반복하면 되겠죠. 반복은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n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은 n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서 array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random.rand range 여기서 사용할 게 start와 end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0부터 10까지, 뭐 0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난수를 만들어 주겠죠? 난수를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했죠? 근데 그런 동작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array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난수 10개가 들어갔겠죠? 난수 10개 들어갔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은 array를 리턴해 주는 거죠. 얘가
함수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레이는 어레이는 리스트다. 리스트인데 random.rand range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난수의 시작값은 start 포함하고 난수의 끝나는 값은 end보다 작은. 근데 얘를 몇 개를 만들 거냐면 n 개를 만들 거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레이를 리턴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make list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자, 리턴 값은 my list라고 할게요. my list라고 하시고요. 호출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make list 이렇게 하시면 되죠. 0부터 2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난수 뭐하고 뭘로만 이루어진?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0, 1, 0, 1, 0, 1 이렇게만 이루어진 거죠? 10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my list를 출력해 보면 10개죠. 0과 1이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make list 이렇게 하고 뭐 0부터 100도 포함한다 그러면 101까지 그죠? 101까지 5개만 만들어 볼까? 5개만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5개로 이루어진 리스트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리스트를 만들 때 매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나 반복문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함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만 넣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그죠? 이것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그때그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뭐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근데 사용할 때마다 뭐 0부터 100까지가 될 수도 있고 뭐 0부터 10까지가 될 수도 있고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해야 될 일은 똑같고 뭐 10개를 만든다, 5개를 만든다는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 코드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만들어 줘. 그러면 얘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 이게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리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고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잘 되시죠?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